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샤워하는데도 제대로 씻지 못해서 10년을 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만 하루에 8명이 목욕 중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욕이 어떤 분들에게는 수명을 10년 늘려주는 건강 비법이 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단 5군데를 제대로 씻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5분씩 꼭 씻는 그 부위들,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저녁에 샤워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노년 건강을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들은 제대로 씻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위들이야말로 면역력, 혈액순환, 뇌 건강과 직결되는 곳인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이 넘는데 한국은 단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목욕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장수 지역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목욕법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5군데만 제대로 씻으시면 100세까지 내 힘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잘 씻어야 하는 부위는 바로 입속입니다. 아니, 입속은 이미 하루에 3번씩 양치질하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양치질만 한다고 입속을 제대로 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입속 청결이 단순한 충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를 넘어서 우리 뇌의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수명과 직접 연결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치주염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더 늙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입속 염증균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입안에 있는 세균이 혈관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아셨거든요. 구강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과 수명에 직접 연결된 중요한 장기입니다. 입속에는 항상 700가지 이상의 세균이 존재해요.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염증균이 많아져서 잇몸을 통해 혈류로 침투합니다. 이렇게 혈류로 들어간 세균과 염증 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전신 염증 수치를 높여요. 실제로 치주염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강 세균이 뇌 건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주염이 있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1.7배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게다가 치매는 리소자임 같은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세균을 1차적으로 방어해요. 하지만 구강이 더러우면 치매 방어력이 떨어지고 음식물과 함께 병원균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나 면역 저하를 일으킵니다. 그럼 도대체 입속을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3분간 치아만 닦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제대로 입속을 씻어보세요. 전신 염증이 줄어드는 걸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먼저 칫솔질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입에 머금고 15초 이상 입안을 헹구어서 세균 농도를 낮춰주세요. 그 후에 칫솔질을 3분 정도 해주세요.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를 중심으로 칫솔을 45도 기울여서 닦아주세요.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치아 하나씩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여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강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칫솔질만 하고 끝내시면 치아 표면에 40%의 세균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한 번은 치실로 구석에 남아있는 세균까지 씻어주세요. 치실 40cm 정도를 잘라주세요. 양손가락에 돌돌 감아서 3cm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치아 사이에 치실을 부드럽게 밀어넣고 치아 벽면을 C자형으로 감싸서 잇몸 속으로 깊숙이 넣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잇몸 밑 1mm 정도까지는 치실이 들어가야 플라그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나더라도 3일 이상 계속하면 잇몸 염증이 줄어들면서 멈춥니다. 치실을 잡아당기면서 한 치아씩 위아래로 3회 정도 닦아주세요. 손놀림이 서툴거나 치실 사용이 어렵다면 워터픽이라는 물분사기 형태의 구강 세정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혀 세정도 잊지 마세요. 구강 세균의 70% 이상은 혀 표면에 존재하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줄어 혀에 백태가 잘 생겨요. 혀 세정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혀 중앙에서 끝 방향으로 2~3회 긁어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미각세포 손상 위험이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정이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입속을 헹구어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가 남아 있어요. 마무리까지 잘하셔야 입속 염증균과 독소를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첫째는 가글입니다. 가글은 혀 뒷부분 편도 잇몸 사이 같은 입안 깊숙한 곳까지 세균을 제거해줘요. 가글액 15ml를 입에 머금고 최소 1분 정도 돌려주세요. 이때 혀를 움직여서 구석구석 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글액을 뱉은 후 물로 헹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세균 증식을 억제하려면 물로 헹구시면 안 돼요. 물로 헹구면 항균 성분이 희석돼서 세균 억제율이 40%나 낮아져요. 물로 헹구지 말고 가글액만 뱉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는 가급적 20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주세요. 두 번째 마무리 단계는 바로 잇몸 입천장 마사지입니다. 잇몸에는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노화로 혈류가 줄어들면 염증, 통증, 잇몸 태축이 생겨요. 마사지를 하면 혈류를 자극하여 잇몸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요. 게다가 노년기에는 침 분비가 40%까지 감소해서 충치, 입냄새, 세균 번식 같은 문제가 심해지거든요. 마사지를 하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량을 평균 27%까지 늘릴 수 있어요. 마사지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잇몸 마사지부터 해볼게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검지로 잇몸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윗니, 아랫니 1분 동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입천장 마사지를 해볼게요. 입천장 마사지는 혀 끝으로 입천장을 천천히 누르며 시작하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천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침이 평소보다 많이 고이는 느낌이 들면 마사지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입속 헹굼, 칫솔질, 치실, 혀 세정, 가글 마사지까지 하루에 2분만 더 투자하시면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강관리 루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소화도 더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목입니다. 목은 세수할 때 대충 물 묻혀서 닦기만 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목이야말로
뇌 건강, 면역력, 심지어 수명과도 깊이 연결된 건강의 관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은 단순히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이 부위에는 뇌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경부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경부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의 노폐물 제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쥐는 젊은 쥐에 비해 경부 림프관을 통한 내척수액 배출 속도가 무려 63%나 느려졌고, 그로 인해 치매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조치를 했더니 노폐물 배출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즉, 목의 순환을 잘 유지하는 건 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며, 이는 곧 노년기의 삶의 질과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목 뒤쪽에는 승모근과 척추 주위 근육, 다양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위가 굳거나 차가워지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목덜미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수축되고 어깨 통증이나 숙면 방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감기 들기 전에 목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도 목은 여러 경락이 만나는 지점이라 이 부위를 잘 닫고 보호하면 몸 전체의 기운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목도리를 두르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목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 조절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목을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요? 순서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대략 35도에서 38도가 적당합니다. 손목 안쪽으로 물을 대보았을 때 뜨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둘째, 순하고 향이 약한 세정제로 거품을 내서 손으로 닦아주세요. 시니어의 피부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거친 비누보다는 보습 성분이 있는 순한 바디워시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주세요. 향이 강한 제품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샤워볼이나 샤워 타월에 거품을 내서 닦으십니다. 하지만 거친 샤워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꼭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하세요. 가장 좋은 건 손이에요. 손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손에 열감이 전달되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돼요. 셋째, 앞쪽 목부터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귀 아래부터 턱선 그리고 쇄골까지 목을 감싸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특히 주름 사이에는 때와 노폐물이 끼기 쉬우니 손가락으로 주름을 펴면서 골고루 닦아주세요. 절대 떼수건으로 세게 밀지 마시고 살살 문질러 때를 녹여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넷째, 뒷목도 놓치지 마세요. 뒷목은 거울로 잘 안 보이고 손이 닿기 어려워서 소홀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나고 머리카락 기름이나 먼지까지 몰리는 곳입니다. 샤워기로 목덜미부터 등을 타고 따뜻한 물을 흘려 충분히 적신 후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닦아주세요. 귀 밑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 그리고 경추 양옆에 오목한 부분도 잊지 마세요. 다섯째, 가볍게 마사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비눗물이 묻은 손으로 목 옆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면서 양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림프 순환이 촉진됩니다. 귓불 바로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면 노폐물 배출과 붓기 완화에 좋고요. 목 뒤쪽 중앙을 손가락으로 원 그리듯 지압해주면 긴장이 풀리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목을 잘 씻고 관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세요. 세 번째로 잘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배, 즉 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이 접히는 부위는 신경 써서 씻으십니다. 하지만 복부는 면적이 넓어서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복부는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 중심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복부에 있는 장기들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과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가 장에 존재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를 따뜻하게 하면 만병을 예방한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장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줄어듭니다. 배꼽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꼽은 태아 시절 산소와 영양이 들어가던 탯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신경혈관의 중심점으로 남아요. 그래서 배꼽은 면역, 소화, 순환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배꼽 주변에 순환이 막히면 복부 냉증, 소화불량, 피로감,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움푹 파인 구조 때문에 노폐물과 세균이 쌓이기 쉽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냄새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위인 복부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목욕이나 샤워를 시작할 때 미지근한 물로 배 전체를 천천히 적셔 주세요. 물 온도는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면 피부 속 혈관과 내장 기관까지 부드럽게 자극해서 혈액의 흐름이 촉진돼요.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후 진행되는 세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순서이니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순한 비누나 약산성 바디워시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양손으로 복부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양손바닥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샤워 타월로 닦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권장드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씻으시길 추천드려요. 손의 온열감이 몸에 직접 전달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랫배가 접히는 분들은 접힌 피부 사이사이까지 꼭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배꼽 안쪽도 손가락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필요할 경우에는 면봉에 따뜻한 물을 묻혀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절대 깊숙이 찌르거나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비누 묻은 손으로 복부 마사지를 추가해 주시면 장 내 노폐물 배출과 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명치 아래로 갔다가 왼쪽 옆구리 왼쪽 아랫배까지 둥글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순서가 장의 연동 운동 방향과 일치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 효과도 있어요.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마사지해 주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진 마시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잘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무릎 뒤쪽입니다. 평소에 이 부위를 얼마나 자주 신경 써서 닦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무릎 앞쪽은 샤워할 때 자연스럽게 씻게 되지만 무릎 뒤쪽은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잘 닿지 않아서 자주 놓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 뒤쪽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부위예요. 왜냐하면 관절 건강과 체온 조절에 깊이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무릎 뒤에는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과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나란히 흐르는 교차 통로가 있어요.
특히 이 부위는 피부 가까이에 혈관이 몰려 있어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요. 옛날부터 무릎을 따뜻하게 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부위를 따뜻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였죠. 실제로 무릎 뒤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며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릎 통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무릎 뒤는 림프절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위의 순환이 막히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관절 움직임이 뻣뻣해질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 물리치료실에 가면 따뜻한 온열 찜질을 해주죠. 이걸 받고 나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부위를 집에서 매일 잘 씻어주시면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무릎 뒤쪽을 어떻게 씻으면 될까요? 무릎 뒤는 손이 잘 안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세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허리를 숙여서 무릎 뒤를 닦으시면 오히려 척추 디스크에 무리를 주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흔히 쓰는 욕실용 낮은 의자도 괜찮지만 무릎 부담을 줄이려면 조금 더 높은 욕실용 의자를 추천드려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서 손에 묻힌 후 오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힘줄 양옆에 오목한 홈 부위는 땀과 노폐물이 잘 끼는 곳이니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지만 시간을 조금 더 들릴 수 있다면 무릎 온찜질도 추가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무릎 뒤는 온찜질 효과를 주기에 아주 좋은 부위거든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에 5분 정도 흘려 보내주세요. 아니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얕게 받아서 무릎까지만 잠기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무릎이 시리거나 관절 통증이 있는 날은 욕조 안에서 다리를 천천히 굽혔다 펴며 관절 운동을 해보세요.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무릎 운동이 한결 쉬워지고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며 혈류도 개선됩니다. 이렇게 무릎 뒤쪽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관절 건강은 물론 피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기억해 두셨다가 목욕할 때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장수를 위해 잘 씻어야 할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지만 가장 멀리 있는 신체 부위라서 샤워할 때 대충 넘기기 쉬운 곳이죠. 하지만 시니어 건강과 장수를 위해 발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발은 전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첫째, 발은 혈관과 말초신경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몸속 노폐물이 말단으로 몰리고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발의 순환이 원활해야 하죠. 특히 발을 따뜻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건강요법으로 사랑받아왔죠. 현대 연구에서도 족욕이 불면증 개선과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 수명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발 위생은 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무좀이 생기기 쉬운데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작은 증상이 족부 궤양이나 괴사로 악화될 수 있어요.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생긴 상처는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발을 매일 깨끗이 씻고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 주름진 부위는 습기와 각질이 많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꼼꼼히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발은 단순한 신체 기관을 넘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의 장기와 연결된 지점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발을 씻고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자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면역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샤워 부스에 서 있는 상태로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으십니다. 이렇게 씻으면 발을 제대로 씻기도 어렵고 척추에도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때는 꼭 의자에 앉아서 씻으시길 권장드려요. 발을 씻기 전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날은 족욕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대야나 욕조에 받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발을 담가주세요. 족욕만 하셔도 되지만 욕조에 물을 하반신만 잠기게 받아서 무릎 발 하복부를 담그는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고 기분 좋게 따뜻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해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5분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족욕 또는 반신욕이 끝나면 각질이 불어나서 씻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발을 꼼꼼하게 씻어 볼게요. 욕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서 무릎 위에 올리거나 욕조 가장자리에 올려주세요. 손에 비누 거품을 묻혀서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가며 문질러 주세요. 특히 새끼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는 무좀이 잘 자라는 곳이니 더 신경 써 주세요. 발가락 끝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느낄 수 있어요. 발바닥은 체중이 실려서 각질이 두꺼워지기 쉬워요. 발바닥 전용 풋파일이나 스톤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각질을 정리한 뒤 거품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의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발바닥 뒤쪽과 아치 안쪽을 눌러주시면 콩팥과 방광 기능을 개선해 노폐물 배출을 도와요. 뒤꿈치도 잊지 말고 꼼꼼히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헹군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드라이어에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무좀균이 번식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잘 씻어야 하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구강, 목, 복부, 무릎 뒤, 발까지 모든 부위를 제대로 씻는 게 어려우시다면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실천하셔도 좋지만 목욕 전과 후에 루틴까지 신경 써 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중요한 것처럼 목욕도 준비 과정과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목욕 전에 하시면 좋은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목욕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면 탈수를 막고 체온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갑작스런 혈압 저하도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욕실을 미리 점검하기입니다. 욕실이 춥지 않도록 미리 난방을 켜거나 문을 닫아 따뜻하게 해주세요. 온도차가 크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미끄럼 방지 매트 또는 의자 준비하기입니다. 욕조나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한 경우 욕실 의자나 손잡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노인 낙상 사고 4건 중 1건은 욕실에서 발생해요.
게다가 욕실 낙상 사고는 부상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넷째, 몸 상태 체크하기입니다. 피곤하거나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미루고 컨디션이 괜찮을 때 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가족에게 알리고 입욕 시간은 짧게 조절하세요. 이렇게 목욕 전에 준비를 하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마무리까지 신경 써 주시면 목욕을 통해서 만든 신체 회복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어요. 이제 목욕을 한 후에 마무리 루틴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씻은 후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제거해 주세요. 특히 겨드랑이나 무릎 뒤 같이 접히는 부분은 꼼꼼히 말려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둘째, 보습제 바로 바르기입니다. 우리 몸은 목욕 직후 수분을 가장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보충하고 보호막을 씌울 수 있어요. 로션이나 크림을 몸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며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내복이나 양말로 체온 유지하기입니다. 피부가 말랐으면 얇은 내의나 수면 양말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세요. 특히 발, 배, 무릎은 따뜻하게 해야 면역력도 높아져요. 넷째, 물 한 잔 더 마시기입니다. 목욕 후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니 다시 한 컵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다섯째, 바로 눕지 않기입니다. 목욕 후엔 어지러워서 바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목욕 직후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가거나 저혈압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눕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서 몸을 안정시킨 뒤 움직이세요.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목욕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안전지침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욕실 미끄럼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욕조나 타일 바닥은 물기가 생기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꼭 깔아주세요. 발을 디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욕조 옆에 손잡이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실제로 욕실 사고로 넘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해요. 둘째, 물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사이로 맞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뿐 아니라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손등이나 팔꿈치 안쪽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셋째, 혼자 목욕할 땐 꼭 가족에게 알리세요. 문을 잠그지 말고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지금 목욕 중이에요 라고 알려주세요. 만약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런 이상 증상이 생겨도 누군가가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목욕 중이나 후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혈압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이 있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손잡이를 잡거나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후 움직이세요. 다섯째,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은 목욕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엔 반신욕도 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입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목욕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기려고 하는 목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도 꼭 챙겨주세요. 소개해드린 목욕 시 씻어야 할 5군데 도움이 되셨나요? 구강, 목, 복부, 무릎 뒤 그리고 발까지 이 5군데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수와 직결된 건강 포인트입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이 부위들을 정성껏 씻어주시면 면역력, 순환, 피부 건강, 심지어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5군데 꼭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 수명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목욕 루틴이나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주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목욕으로 지키는 건강한 노후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씻기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